그럼 첫 소식으로 그 피닉스 경찰국 리더십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? 거의 2년 넘게 공석이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번엔 맷 조르다노가 신임 경찰국장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이 있었죠. 네. 이분이 피닉스 경찰국에서만 20년 넘게 있었다고요? 내부 인사라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. 그렇죠. 2022년 이후로 첫 정식 국장인데요. 특히 그 법무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그게 철회된 직후라는 타이밍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아, 그 타이밍이요? 네. 그러니까 조르다노 국장은 이제 조직 안정시키고 또 신뢰 회복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죠. 시지 관리자는 뭐 주민, 경찰관, 지역사회 의견 다 반영했다고 강조는 하던데요. 네,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새 리더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? 네, 지역사회 안전 문제, 특히 이제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. 그 애리조나 법무장관이 미성년자한테 베이핑 제품 팔다가 걸린 스모크샵 2곳, 여기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거의 뭐 사업체 문 닫게 하라는 사형 선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. 그렇죠. 그냥 벌금 얼마 내라 이게 아니고요. 위반 건당 $10,000 벌금에다가 아예 사업체 영구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니까요. 와, 정말 강력하네요. 네, 이건 단순 처벌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. 곧 그 구매 연령도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가잖아요. 아, 맞다. 그것도 있었죠. 네,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청소년 베이핑 문제에 대해서 주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규제가 진짜로 청소년 흡연율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또 뭐 지역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, 이런 논의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. 자료에도 좀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요. 네,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. 효과성이나 경제적 영향,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런가 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있었어요. 작년 여름에요. 와, 기온이 섭씨 45도가 넘는 그런 날이었는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경찰한테 제압당하다가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은 남성이 피닉스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아, 네, 그 사건요.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이 사건은 그 경찰력 사용의 적절성 문제하고요. 애리조나의 그 극한 더위, 이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. 그렇죠. 4분 이상이나 제압당했다고 하던데요. 피해자 측은 당연히 심각한 부상하고 후유증 주장하고 있고요. 반면에 경찰 기록에는 뭐 저항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는 합니다. 근데 아직 바디캠 영상은 공개가 안 됐다고요? 네, 그래서 좀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데요.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경찰 리더십 교체 문제랑 맞물려서 결국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, 책임성 이런 질문은 다시 던지고 있는 거죠. 네,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네요.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엄마 손길 그대로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아리조나 아리랑 반짝 7월 11일 금요일 오픈합니다. 문의 480-352-6554. 이런 와중에도 좀 애리조나의 매력을 보여주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. 템피에 있는 132년이나 된 주지사 옛집이 레스토랑으로 바뀐다면서요. 아, 네네. 이거 되게 흥미롭던데요. 역사를 보존하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 같아요. 네, 그 벤저민 모어 전 주지사 집이었죠. 대공황 시절 리더였는데 뭐 시가 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면모도 있었다고 좀 독특한 인물이었나 봐요. 하하, 그런가요? 시에서 한 $200만 투자해서 복원했다고 하니까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겠죠. 이런 공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지 기대됩니다. 네.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. 그 원래톱 연구 결과 보니까 스코치데일, 챈들러, 길버트 이 세 도시가 미국에서 임대하기 좋은 도시 거의 최상위권에 올랐다고요. 맞습니다. 상해 5위 안에 들었죠. 오, 특히 스코치데일은 뭐 일자리나 날씨, 레크레이션 같은 삶의 질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고요. 챈들러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낮다는 점, 그리고 길버트는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애리조나 특정 도시들이 확실히 매력이 있네요.
네. 근데 뭐 이런 결과가 그 도시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지역과의 격차라던가 아니면 급격하게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비가 오르는 문제 같은 거 이런 이면도 좀 같이 봐야겠죠? 아, 그렇죠. 좋은 점만 볼 순 없으니까요. 네. 왜 이 도시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 배경 요인을 좀 더 깊이 보면 도시계획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. 네. 하지만 또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. 그 플래그스테프 인근에서 프레리 도그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. 아, 네. 이게 패스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좀 걱정되네요.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 같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프레리 도그가 생태계 건강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종이거든요. 아, 지표종. 네.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죽는다는 건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. 특히 그 패스트균 감염 가능성, 이거는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일단 보건당국이 벼룩 샘플 채취해서 검사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좀 봐야 하고요. 결과에 따라서는 방역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또 장기적으로는 뭐 기후변화나 다른 환경 요인이 이런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관찰해야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저 마지막으로요. 미래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입니다. 자율주행 택시, 웨이모 있잖아요. 네, 웨이모. 피닉스 광역권에서 10대 청소년들, 그러니까 14살에서 17살을 위한 단독 탑승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. 아, 정말요? 혼자 타는 거요? 네. 부모 계정이랑 연동해서 뭐 실시간 위치 공유라던가 지원팀 연결 같은 안전 기능도 갖췄다고는 하더라고요. 허허,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10대 자녀의 이동성은 높여주면서 부모 걱정은 좀 덜어주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. 네, 기술이 이제 사회적인 필요랑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네요. 물론 안전 기능들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나 뭐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?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이 서비스가 정말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키우는데 긍정적일지 아니면 또 다른 안전 문제를 낳게 될지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기술의 사회적 적용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